안녕하세요. 아일랜드에서 자전거 타고 있는 키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네덜란드 여행 마지막 날이고요. 그래서 암스테르담 도심에서 스키폴 공항까지 복귀하는 게 메인 주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암스테르담 도심에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브롬톤 공식 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되면 무료로 브롬톤 점검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살짝 보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약간 비행기 탈 때까지 시간이 있어서 샵에 맡기고 한두 시간 정도 맡긴 뒤에 주변을 둘러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샵의 메카닉 분이 아일랜드 분이셔가지고 제가 또 간 아일랜드 시골에 캠핑장이 있는데 그 캠핑장에서 어렸을 때 태어나셨더라고요. 그 근처에 있는 도시가 있거든요. 둘린이라는 곳인데 그래서 이야기를 잘 했습니다. Yeah. I was in school. Her parents owned that campsite. Really? Yeah. They were nice fellas, all the friendly. Yeah. Yeah. So, just quick check with Pentaclip because it is somewhat loose, and I made a mistake because when you are taking off the saddle, Yeah. you don't have to fully unscrew the Pentaclip. But I made a mistake. So just check everything in there. Yeah, everywhere. Yeah, I know. 그렇게 자전거를 맡겨놓고 라이크스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라이크스 뮤지엄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도심 브롬톤 샵에서 걸어서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유명한 곳이라서 티켓을 미리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놓는 게 좋고요. 그리고 왜냐면 방고흐 박물관이라고 있는 데는 제가 거기도 가고 싶었는데 이미 티켓이 매진됐더라고요. 전날에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박물관에 조금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정원에서 이렇게 약간 시간을 좀 보내주고요. 건물이 보시면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건물 아래 1층으로 이렇게 자전거 길이 중앙에 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줄 서신 분들을 보면 티켓 예매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입장이 통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예매를 미리 안 하고 오면 줄을 오래 서고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 입구에 들어오면 이렇게 건물은 생겼고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시사철 여기는 좀 붐비는 그런 박물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근데 네덜란드답게 방고흐 박물관에 가지 않더라도 방고흐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몇 개 익숙한 것도 있고 특히나 이 유명한 자화상이라고 하죠. 방고흐의 자화상 원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층에는 이 박물관의 메인 전시 람브란트의 야경 있죠. 야경 The Night Watch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교과서에서만 보다가 처음으로 직접 와서 보는 거거든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람브란트는 빛을 처음으로 제대로 쓴 화가라고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진 같은 경우는 빛이 솔직히 정말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하는데 르네상스 람브란트 이전의 그런 그림을 보면 빛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람브란트만 해도 빛을 엄청 잘했다라는 거고 그 보시면 안타깝지만 복구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리스토레이션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잘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교과서에서 본 유명한 그림 가죽 거래 상인 협회인가 뭐 그런 걸 거예요. 이것도 되게 익숙한 그림이죠. 또 여기 꼭대기층에 전시해 놓은 데 옆에 보면 아무나 와서 이렇게 그림에 참가해 볼 수 있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저기에 장미 같은 꽃들이 달려 있죠. 저걸 보면서 누구나 와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 구석에 보면 이렇게 도서관이 있는데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좀 높더라고요, 밑에까지. 그래서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저기서 좀 책 보고 살짝 공부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긴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박물관을 보고 오는 길에 에그 베네딕트 맛집이라고 해서 들려서 먹었습니다. 네, 맛은 있었어요. 좀 비싸긴 하지만. 그렇게 거기까지 하고 다시 브롬톤 샵에 들러서 점검 끝낸 제 자전거를 픽업하고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 도심에서 스키볼 공항까지는 한 1시간 반 정도 소모될 거예요. 그러니까 로드 자전거처럼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이런 데서 어떻게 밟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천천히 뭐 급할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느긋하게 자전거를 타고 가면 되고요.
제가 결정한 이 루트는 본델 파크라고 하더라고요. 본델 공원인데 여기가 암스테르담에서 제일 큰 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했고,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더블린에도 이런 비슷한 공원이 있긴 하거든요. 피닉스 파크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피닉스 파크는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심 공원입니다. 엄청 커요. 그래서 여기는 그거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아주 잘 해놨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특징이 차들이 다니질 않아요, 공원 중앙으로. 근데 피닉스 파크만 하더라도 중앙으로 차가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끝나는 지점부터는 뭐 딱히 별거 없고요. 쭉 길 따라서 공항까지 가면 돼요. 그리고 역시나 네덜란드 특징이죠. 자전거 길이 너무나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국 같은 데가 약간 선진국 중에서는 제가 볼 땐 최악의 자전거 길이라고 보면 되고, 그나마 파리, 약간 북유럽, 코펜하겐, 아니면 더블린 이런 곳은 조금씩은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괜찮은 자전거 길이라고 해봤자 도심에만 자전거 길이 잘 돼 있고요. 외곽으로 나가면 얄짤없거든요. 차도로 다 다녀야 되는데 네덜란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전거 길로 다 돼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특히나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랑을 다루는 그런 능력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유럽 도시는 정말 네덜란드 근처에 도는 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진짜 잘 타고 하려면 자전거 인프라스트럭처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특히나 자동차 규제라던가 그게 같이 들어가야지 자전거 길이 좋게 되는 겁니다. 네덜란드가 그러면 최고였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공항에 도착해 가지고 다시 브롬턴을 패킹하고요. 저거 마분지 박스 저것만 보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관할 때 여기 리셉션에 있는 아저씨가 되게 신기하게 봤습니다. 왜 빈 박스를 보관을 하냐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때가 브롬턴을 제가 처음으로 국외로 가지고 맨날 아일랜드에서만 타다가 처음으로 국외로 가지고 나간 거라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은 근데 따로 제대로 산 박스가 있습니다. 그 비싸게 돈 주고 산 자전거 브롬턴 전용 상자가 있어서 올해 3월에 한국 갈 때는 거기다가 넣어 갈 텐데 이때는 그게 없었고, 그래서 이거 테스트 해보고 싶었고, 이 박스를 보관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버블랩이라고 하죠. 뾱뾱이 같은 것도 제가 많이 가지고 왔는데 박스를 보관하지 않았다면 그 뾱뾱이라던가 안에 있는 포장지 같은 거 다시 다 사야 되잖아요. 하루에 9유로였던 것 같습니다. 9유로였어요. 그러니까 싸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충분히 의미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브롬턴 시키면 같이 오는 박스인데 이중벽처럼 돼 있어가지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포장만 제대로 해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T라인이라서 그렇게 싼 자전거는 아닌데 문제없이 잘 왔습니다. 이때도 다시 더블린에 도착했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2박 3일 동안에 브롬톤 네덜란드 여행을 좀 평가를 해보자면 진짜 자전거 인프라스트럭처는 세계 최고였다.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도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근처에도 가지 못할 정도의 최고인데, 그러니까 저는 아일랜드가 더 좋게 느껴지고 좀 그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자전거 수준은 네덜란드랑 비교도 안 되게 부족하지만 아일랜드의 특히나 와일드 애틀랜틱 웨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서부와 북부 그쪽에 자연이 주는 평온함, 그리고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대서양의 느낌을 주는 곳이 잘 없습니다. 전 솔직히 스위스도 가보고 했지만 스위스, 스페인도 타봤는데 물론 그 나라도 다 이쁘고 해요. 좋긴 한데 아일랜드의 느낌을 주지는 못했어요. 특히나 네덜란드는 산이 일체 없고 운하가 정말 온 곳에 끝도 없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그게 좀 인공적으로 느껴졌다라고 할까. 그런 이게 장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 아주 잘 탔고, 그래도 세계 최고의 자전거 그 다음에 자동차 도로 수준을 느껴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